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학년도 제주 지역에 최종 합격하게 된 신래은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초수였고요. 학부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부 기간은 1월 1일부터 시험 바로 전날까지 11월 24일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초수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공부를 절대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초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과 방향을 설정해 나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거는 1월 1일이었지만 저는 전년도 9월부터 틈틈이 특훈 카페에 들어가서 합격 수기를 정말 수십 개를 찾아봤었습니다. 합격 수기를 찾아 읽을 때도 초수, 재수, 그리고 N수, 일병행이나 수석, 차석하신 분들의 정말 다양한 유형의 합격 수기를 찾아 읽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분석했을 때 초수 합격생분들의 공통적인 합격 비결은 교생 다녀와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학에 발목 잡히지 않게 상반기부터 꾸준히 교육학을 공부한 것이었고 그리고 N수생분들께서 수험 생활이 길어졌던 공통적인 이유는 전공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10월이나 11월에 가서 교육학이 발목을 잡은 것과 그리고 여러 강사들의 자료와 많은 사람들의 서브노트를 다 보려고 하니까 혼란이 왔던 것, 그리고 서브노트를 너무 만들고 꾸미기에만 열중을 하고 그것을 공부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득점 합격자분들의 공통적인 고득점 비결은 기본 이론에 충실한 것,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공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은 1 차에서 컷보다 10점 이상 정말 고득점으로 받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교육학은 꾸준히 해서 막판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기, 그리고 교생 다녀와서 진도가 밀리는 것은 당연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포기하지 말기, 그리고 한 명의 강사만 딱 정해서 제대로 공부하기, 그리고 서브노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만들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 그리고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외워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1 차에서는 85점 이상을 맞겠다라고 목표를 세워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월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 월에는 1-3월 개념 강의를 수강했고요. 이때는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하고 8 시부터 10 시까지 공부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개념 강의를 지원을 해 주셔서 전년도 개념 강의를 수강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다 완강이 된 강의였기 때문에 '일 주일에 2-3개 영역을 끝내겠다.'라고 잡고 1 월에 개념 강의를 몰아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들을 때 꼭 그날그날 들었던 인강은 꼭 복습하고 암기하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임용고시 공부를 하실 때 암기와 이해는 꼭 병행이 되어야 하는 건데 저는 먼저 암기를 한 후에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암기를 하더라도 8 월까지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까먹으시는데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공부할 때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그때 기본 이론서 사진인데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표시해 주시는 부분만 먼저 형광펜으로 치고 그 부분만 1 월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암기 카드를 사서 앞면에는 질문을 쓰고 뒤에는 답을 써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오고 가는 길에는 장특법을 외우고 헬스장에서 뭐 러닝머신을 뛸 때나 스트레칭을 할 때는 계속 이거를 보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론이 시험 범위에 있다는 것을 1월 말이 돼서 알았는데 그 많은 페이지와 글들을
총으로 암기해야 한다는 게 안 믿겨서 이때는 그냥 외면을 했고요. 그리고 장특법은 하루에 1 조씩 외웠는데 그때 처음 외우다 보니까 막 2조 같이 좀 항이 많고 긴 것들은 2-3 일에 걸쳐서 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4 조쯤 가서 너무 외우기만 하니까 어렵고 앞에 거는 다 까먹고 그래서 그냥 뒷부분에 가서는 외우기를 포기하고 그냥 눈에 익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2 월에는 앞에 들었던 1-3월 개념 강의를 복습하고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1 월에 기본 이론을 강의 들으면서 1 회독을 하고 2 월에 2 회독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 월에는 인강을 전혀 듣지 않고 저 혼자 기본 이론서만 정독하면서 정말 꼼꼼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1 월에 외면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다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1 월에 외웠던 거를 다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형광펜 쳐진 부분을 위주로 다시 한번 외웠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 개념 강의에서는 교수님께서 영역별 기출 문제를 자료로 올려주셔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것처럼 문제를 풀고 문제에 관련된 개념들을 밑에다가 적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풀었던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을 기본 이론서에 기출 스티커를 활용해서 붙이고 그리고 답으로 활용되었던 문장을 파란색 색연필로 그대로 밑줄을 그었어요. 이렇게 해 두면은 어떤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문장들이 답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신 문장 중에서 충분히 질문이 될 만하다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초록색 포스트잇에 질문을 적고 초록색 형광펜으로 답이 되는 부분을 밑줄을 그으면서 기본 이론서에 있는 모든 글들을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3-2월 기출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다 언급을 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뒀던 서브노트에서 그 기출에 활용된 예시들을 잘 정리해 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잘라서 해당 개념 옆에다 붙여 놓고 계속 기본 이론서를 보면서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좀 한눈에 안 들어오는 문장 글들은 포스트잇에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붙여 두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론 같은 경우에는 특구에 어떤 선생님께서 핸드북 자료를 올려주셔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외우려고 했는데 그때 내용도 너무 재미없고 안 외워져서 외우려고 시도하다가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총론이 개정이 되었는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2015 자료를 외워야 할지 아니면 2022 자료를 외워야 할지 의견이 굉장히 갈렸던 시기여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트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우려고 하면서 외워지는 거는 외우고 안 외워지는 거는 그냥 눈에 익히기만 하면서 계속 봤습니다. 3-4 월에는 이제 3-6월 기출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때 학교 개강을 해서 학교를 계속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또 학점도 좀 18 학점으로 많이 드는 편이어서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주말에 인강을 몰아듣고 학교 가는 평일에는 다음 주 진도 나갈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고 그리고 지난주 인강 내용을 복습하고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6월 기출 강의에서는 정서나 자폐 같이 좀 분량이 적은 것들은 일 주일에 걸쳐서 다 나갔기 때문에 한 영역씩 붙잡고 계속 암기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일 주일씩 암기를 하더라도 어 계속 다음 주에 다른 영역을 외우는 순간 까먹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출 문제집 사진인데요. 이것처럼 그 서진 교수님 기출 문제집이 좋았던 이유가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한 문제가 온전히 들어가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뒷부분에도 나오고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외울 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밑에다가 쭉 적어 두었는데, 처음에 적을 때는 기본 이론서를 보고 적다가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보고 외워서 줄줄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론을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 월에는 제가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계속 외운다고 외우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계속 까먹어서 공부를 전혀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계속돼서, 공부를 하다가 딱 책을 덮고 네네 특훈 카페에다가 "계속 까먹어요."라고 검색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10월 가서도 계속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당연한 거구나.' 생각을 하고, '이게 맞는 거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그냥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총론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총론 내용으로 퀴즈를 봤기 때문에 퀴즈 공부로 총론 공부는 대신했고요. 그 장특법은 하루에 1 쪽씩 외웠지만 매일 꾸준히 하지는 못하고 뭐 했다 안 했다 하면서 띄엄띄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 월에는 제가 교생 실습을 다녀왔는데요.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교생이 너무 재밌어서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교생을 그냥 즐겼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합격 수기 중에서 40일 동안 농사 지으셨는데도 합격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그냥 놀았습니다. 그리고 6 월에는 3-6월 기출 분석 강의를 계속 들었는데요. 제가 5 월에 놀았던 만큼 강의도 많이 밀려 있었고, 그리고 공부 습관도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특금에서 제가 스터디를 정말 안 하는 편인데 이때 스터디를 4 개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특학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밀린 강의를 다 듣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 듣기 전에 문제 풀이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그냥 강의 듣기만 했고요. 그리고 쪼끔 방대한 양의 특학을 쪼끔 더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고자 제가 인출집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에는 질문을 적고 오른쪽에는 답을 적어서 계속 A4 용지 반을 가려서 구두로도 인출하고 빈칸으로 만들어서 계속 써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학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적절하게 2-3일 정도로 쪼개서 매일 같은 분량을 외우고 선생님과 1대1로 구두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9시 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총론은 스터디로 했는데요. 이때 스터디를 하면서 총론을 좀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하시는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랑 조금 버려도 되는 부분을 알려주셔서 같이 전화를 켜 두고 한 문장씩 외우고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 시부터 8시 이렇게 2 시간 진행을 했고요. 9 월부터는 1 시간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할 때만 공부하고 따로 시간 내서 개인 공부는 안 했어서 제대로 외워지지는 않고, 총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특법도 총론이랑 같은 선생님과 같은 시간에 진행을 했는데 5 일분으로 나눠서 계속 회독하면서 외웠고요.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눈에 익혀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대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7-8 월에는 7-8월 문제풀이 반을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7-8 월의 문제들은 문제 틀은 기출이랑 똑같기 때문에 기출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문제는 기출이랑 다르기 때문에 쪼금 더 확장된 개념을 직접 인출하면서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중에서 '아 뭔가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든가 여러 번 눈에 익혀 두고 싶은 문제들은 제가 형광펜 표시를 해서 계속 11 월까지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7-8 월에는 자습용 기출 문제를 주시는데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자습용 기본 문제에서는 기본 이론에 나오는 내용들도 있지만 잘 안 보는 내용들도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고 외우는 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몰랐던 것들은 빨간색으로 답을 적어서 이것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 월에 강의만 듣고 이제 복습을 제대로 안 해서 6월 강의를 7-8 월에 문제풀이 반을 들으면서 복습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혼자 안 풀고 강의 듣기만 했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고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3-6월 강의에서는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답으로 활용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계속 외우려고 했고, 그리고 시각 같은 경우에는 보조공학 문제들을 제가 좀 많이 헷갈려 해서 그 문제들만 따로 정리해서 계속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학에서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계산법이 계속 헷갈려서 계산 문제만 이렇게 따로 모아 놓고 옆에다가 식을 적어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일정에 맞게 정해진 분량을 계속 암기하고 인출하는 거를 반복했는데 6 월이랑 7 월에는 각각 1 회독씩 하고 8 월에는 조금 익숙해져서 하루 하던 분량을 늘려서 2 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론이랑 장특법은 아침에 전화 스터디를 계속했고요. 이제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1 월부터 받았기 때문에 누 잘 외워졌는데 총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눈에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8 월에는 정말 확실하게 체력이 떨어진 거를 느꼈어요. 그냥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계속 잠이 오고 너무 끊임없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낮잠도 5-6 시간씩 자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버거웠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해서 저는 아이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처럼 외워야 되는 자료들을 아이패드에 넣어 두고 봐야 하는 책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아이패드에 넣어 두고 이거를 침대 옆에 세워 두고 누워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저는 1 학기 때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학교를 안 가는 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해서 7-8 월에는 하루에 15 시간씩 공부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는데 이제 달력을 보면은 15 시간까지는 한 적은 없고 그냥 비슷하게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9 월, 11 월에는 최종 모의고사를 수강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이제 8 월까지 계속 까먹었던 게 9 월이 되니까 어느 순간 머릿속에 다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까먹는 때로 돌아가는 게 무서워서 정말 이때 정말 휘몰아치듯이 계속 반복해서 보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9월 전까지 계속 까먹는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계속 하면 어느 순간에 머리 남으시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모의고사만큼은 제가 현장감을 익히고 싶어서 학원에 오고 싶었는데 저는 계속 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시간 그대로 문제를 풀었고요. 9 월에는 기본 이론서랑 기출에 있는 개념을 거의 다 외워서 기출 외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7-8월 강의 해설지를 다 프린트를 해서 이 부분에서 기본 이론서에는 없었는데 교수님이 봐두라고 언급해 주신 것 위주로 계속 표시해 두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가니까 정말 거의 다 외워져서 정말 공부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인출집에서 정말 외운 것은 다시 안 본다는 생각으로 검은색 사인펜으로 칠해 놓고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보려고 했고 그리고 도식화를 프린트해서 도식화에다가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막 적으면서 11 월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초등 시험이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초등 문제를 풀어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데
저는 풀려고 했는데 이게 이번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긴장돼서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의 자신감을 위해서 저는 버리고 갔습니다. 즉각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9월 중반에 스터디를 마무리 지었어요. 이미 회독을 많이 돌려서 거의 다 외웠다고 생각을 했고 점점 시험이 다가올수록 개인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즉각 스터디는 빨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총론은 눈에 계속 익히다가 9 월부터 제대로 외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총론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별로 정말 비슷한 문장들이 많아요. 한 글자 차이로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처럼 형광펜으로 색을 정해서 비슷한 문장끼리 표시하면서 계속 외웠습니다. 그리고 장투법도 하던 대로 그냥 계속 외웠습니다. 저의 특강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봤을 때 주변에서 정말 임용고시다라고 하니까 그냥 어렵게만 생각해서 공부하기도 전에 막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는 못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시험에 대해서 알고 나를 알면은 저는 뭐 일을 하면서도 학부 병행을 하면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공부하는 중간에도 계속 합격자 특강을 해 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아 저분들도 했는데 나 왜 못하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본인의 의지와 열정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